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눈을 뜬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움직인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지만 맑다. 아직 세상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나는 이 시간을 인생의 첫 전장이라 부른다. 하루를 여는 자가 인생을 연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 온 철학이다. 젊은 시절 나는 늘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앞서가려 애썼다. 그러나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며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며 그 태도는 아침에서 시작된다. 하루를 대하는 태도는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뜨면 하루는 불안으로 흘러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면 하루가 선명해진다. 새벽 5시 책상 위엔 늘 한 장의 종이가 있다. 나는 그 위에 오늘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를 쓴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만든다. 방향이 잡히면 속도는 자연히 따라온다. 방향을 잃은 노력은 늘 제자리다. 새벽은 나를 그 제자리에서 꺼내는 시간이었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한다. 아침을 바꾸십시오. 세상은 모두에게 같은 24시간을 준다. 그러나 그 시간을 여는 방식은 각자 다르다. 어떤 이는 눈을 뜨자마자 불안한 뉴스를 보고 어떤 이는 조용히 자신을 단련한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나는 한때 시간을 흘려보냈다. 회의에 쫓기고 일정에 밀려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시간을 지배하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새벽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 새벽은 고요하지만 그 안엔 거대한 힘이 숨어 있다. 소음이 사라진 그 순간 내 생각이 선명해진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회사를 바꾼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나는 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태도로 세상과 마주할 것인가? 사업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경영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는 오늘 만날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무엇을 원할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그 짧은 사색이 하루의 대화를 바꾼다. 나는 스스로에게 단단한 원칙을 세웠다. 하루의 첫 시간을 남에게 주지 말 것. 전화도 회의도 메시지도 그 시간에는 닿을 수 없다. 그 한 시간이 나를 지킨다. 그 시간에 나는 기록한다. 어제의 실수를 적고 오늘의 목표를 정하며 내 감정을 점검한다. 기록은 거울이다. 어제를 비추고 오늘을 바로 세운다. 새벽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태도의 훈련소이자 정신의 체육관이다. 게으름과 싸우고 망설임을 이기고 불안을 잠재운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하루를 이긴다. 하루를 이기는 사람이 인생을 이긴다. 나는 늘 믿었다. 아침은 신앙이다. 그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 나는 감사한다. 숨 쉴 수 있음에, 함께 일할 동료가 있음에,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한다. 그 감사가 하루를 단단하게 만든다.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아침을 맞이했는가? 알람에 쫓겨 일어났는가? 아니면 스스로 눈을 떴는가? 전자는 하루 종일 쫓기는 인생을, 후자는 하루를 주도하는 인생을 만든다. 나는 확신한다. 부자는 아침을 지배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침에 끌려간다.
부자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된다. 그 한 시간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격차가 된다. 하루를 여는 자가 인생을 연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새벽을 연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사람의 운명은 전략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된다. 전략은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태도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태도의 출발점은 언제나 아침이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정작 그 성공을 견딜 수 있는 태도를 기르지 않는다. 태도가 없는 성공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잠시 반짝이다 무너진다. 아침은 내게 하루의 실험실이다. 나는 늘 새벽에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것인가? 사업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은 감정이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조직을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감정의 방향부터 바로잡는다. 분노가 나를 끌지 않게 하고 불안이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한다.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임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리더의 하루는 태도에서 시작한다. 회의 전부터 이미 결과는 정해진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자리에 앉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무심코 던진 말, 하찮게 보인 표정 하나가 회의의 온도를 바꾼다. 따뜻한 태도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차가운 태도는 문을 닫게 한다. 경영은 결국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다. 젊은 시절 나는 일의 효율을 높이는 법만 배웠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깨달았다.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품격 있는 태도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의미가 없다. 태도는 방향을 세운다.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꾼다. 나는 매일 새벽 내 책상 앞에서 태도의 원칙을 되새긴다. 겸손하라. 그러나 위축되지 마라. 단호하라. 그러나 오만하지 마라.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라. 이 세 문장이 내 태도의 축이었다. 이 단순한 문장을 반복할수록 마음이 정제되었다.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태도대로 행동한다. 태도는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어느 날 나는 한 임원에게 물었다. 당신은 아침에 제일 먼저 무엇을 보나? 그는 대답했다. 이메일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것이 문제요. 당신의 하루를 남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리더는 타인의 요구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그날 이후 그는 아침 일정을 바꾸었다. 새벽엔 보고서가 아니라 자신의 다짐을 먼저 읽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말투와 판단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믿는다. 태도는 목소리보다 크고 전략보다 오래 간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태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회사를 세우는 것도 신뢰를 쌓는 것도 결국은 태도라는 보이지 않는 기둥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새벽에 묻는다. 내 태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나침반이 된다. 방향을 잃은 배가 거친 파도에 휩쓸리듯 태도를 잃은 사람은 상황에 휘둘린다. 아침은 태도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다. 그 한 시간이 평생의 격차를 만든다. 나는 수없이 보았다.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과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를. 그 차이는 부와 빈곤,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부자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시간을 길들인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한다. 눈을 뜨면 이미 남이 정한 일정에 쫓기고
저녁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 삶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하루가 끝나 있다. 나도 젊은 시절엔 시간에 끌려다녔다. 전화가 울리면 달려가고 누가 부르면 그 일을 먼저 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돌아보면 남는 게 없었다. 내가 움직였지만 나의 방향은 없었다. 어느 날 새벽 문득 깨달았다. 내가 시간을 다스리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다스린다. 그날 이후 나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로 했다. 새벽 5시,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 있었다. 그 시간에는 전화도 회의도 방해도 없다. 오직 나와 나 자신만 남는다. 나는 그 시간에 하루의 큰 그림을 그린다.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 질문들이 나의 하루를 설계한다. 설계된 하루는 결코 우연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회의는 낮에 하지만 결정은 새벽에 내려라. 낮의 판단은 소음 속에서 만들어지고 새벽의 판단은 고요 속에서 완성된다. 고요한 시간은 생각을 깊게 만든다. 깊은 생각이 곧 큰 결정을 낳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러나 그 시간을 누가 먼저 잡느냐가 문제다. 아침을 먼저 잡는 사람은 하루를 주도하고 하루를 주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주도한다. 나는 늘 새벽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 새벽 1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밤의 유혹을 잘라냈다. 늦은 술자리, 불필요한 만남, 의미 없는 대화, 이 모든 것은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었다. 한 번은 한 젊은 임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다. 당신의 하루 첫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은 당신의 10년 후가 보인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새벽에 일어났다. 그 후 그는 달라졌다. 보고서의 질이 높아지고 판단이 명확해졌다.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다. 새벽의 1시간이 그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었다. 시간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빨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서를 정하는 힘이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로 미루는가? 이 선택이 인생의 효율을 결정한다. 나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했다. 급한 일에 쫓기면 중요한 일을 놓친다. 그래서 새벽의 고요 속에서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리했다. 시간은 물과 같다. 흐르게 두면 사라지지만은 길을 내면은 에너지가 된다. 나는 매일 새벽 그 에너지를 나의 의지로 흘려보냈다.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나는 30년이 걸렸다. 새벽은 언제나 조용하다. 밖은 어둡고 공기는 차갑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 세상이 잠든 시간, 오직 나만 깨어 있을 때, 그때 나는 비로소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다. 낮에는 수많은 전화, 보고서, 회의가 그 목소리를 덮어버린다. 하지만 새벽은 다르다. 그 시간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새벽을 버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회장님, 잠은 좀 주무셔야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잠을 줄여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깨어 있는 것이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나는 어제를 돌아본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놓쳤는가? 그리고 오늘을 계획한다. 이 단순한 반복이 나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핑계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 두려움, 욕심을 보게 된다. 나는 그 시간에 내 약점을 직시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아침 사색의 힘이다. 나는 자주 회장실 벽에 이런 글을 붙여두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중요한 일은 고요 속에서 보인다. 새벽은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해준다. 낮의 소음 속에서는 긴급한 일들만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고요한 새벽에는 진짜 중요한 것이 떠오른다. 그것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 것인가, 이 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갈랐다. 새벽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시간이기도 하다. 어제의 감정으로 오늘의 판단을 내리지 않게 하고 어제의 실수로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한다. 그 짧은 사색의 시간에 나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오늘도 초심으로 시작하라. 이 한 문장이 내 인생의 방침이었다. 나는 새벽을 통해 배웠다. 고요는 지혜의 시작이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지식은 쌓이지만 통찰은 자라지 않는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통찰이 싹튼다. 그 통찰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게 한다. 어느 날 해외 출장 중 호텔 창가에 앉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느꼈다. 빛은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다. 아침의 고요함도 마찬가지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조직의 운명이 정해진다. 나는 오늘도 새벽을 기다린다. 그 시간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평생 증명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고요한 새벽은 내게 하루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 인생에는 누구나 결단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 결정 하나가 회사를 살리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확장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이럴 때 나는 늘 새벽을 찾았다. 결단은 고요 속에서 내려져야 한다. 소음 속에서 내린 결정은 감정에 휘둘리고 침묵 속에서 내린 결정은 이성의 뿌리를 둔다. 어느 해 나는 거대한 투자를 앞두고 있었다. 회사 전체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다. 임원들은 의견이 갈렸다. 누군가는 찬성했고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했다. 밤새 회의를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모두가 떠난 뒤 나는 홀로 남았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책상 앞에 앉았다.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올려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결정을 내리려 하는가? 그 순간 깨달았다. 결정은 숫자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였다. 데이터와 분석은 방향을 알려주지만은 결단은 결국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다. 내 안의 두려움을 넘는 순간 답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투자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정은 회사를 살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용기는 이성보다도 새벽의 고요가 준 선물이었다. 나는 늘 확신한다. 리더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존재다. 완벽한 정보는 없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결정의 타이밍과 마음의 중심이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마음을 비우면 욕심이 거치고 본질이 보인다.
그 본질 위에서 내린 결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미룬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결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멈춘다. 멈춘 조직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이미 죽어 있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틀리더라도 결단하라. 망설임이야말로 가장 비싼 실수다. 결단은 용기가 아니라 훈련이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훈련이 쌓여 결국 큰 결단의 힘이 된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새벽을 잊지 못한다. 창밖은 어둡고 공기는 서늘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빛이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에 결단의 연습을 했다. 커피 한 잔을 올리고 마음속으로 묻는다. 오늘 나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이 습관이 내 인생을 움직였다. 결단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결심들의 총합이다. 그 작은 결심이 쌓여 결국 운명이 된다. 나는 오늘도 새벽의 고요 속에서 그 결단의 순간을 기다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을 준비한다. 나는 늘 말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전장이다. 그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이 인생을 이긴다. 새벽의 싸움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다. 게으름, 불안, 변명과 싸우는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다. 그 싸움에서 지면 하루는 무너지고 그 싸움에서 이기면 인생이 달라진다.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 나 역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다. 눈은 감기고 머리는 무겁고 몸은 더 자고 싶다고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편안함은 성장의 적이다. 몸이 불편한 시간에 정신은 강해진다. 그 불편함을 이겨내는 훈련이 바로 리더십의 근육을 만든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그 한 시간을 단련의 시간으로 삼았다. 조용히 앉아 전날의 실수를 기록하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며 마음속 두려움을 점검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반복은 최고의 훈련이다. 한 번의 결심보다 매일의 실천이 훨씬 강하다. 어느 날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새벽에 일어나 보라. 그 시간에 자신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처음엔 모두 힘들어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고 말투가 달라졌다. 게으름이 사라지고 집중이 생겼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새벽은 인간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학교라는 것을 훈련은 근육과 같다.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진다. 의지도 마찬가지다. 매일 새벽 일어나는 그 단순한 행동이 의지의 근육을 키운다. 그 근육이 커질수록 결정은 단단해지고 행동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매일 아침 3가지를 훈련했다. 첫째, 생각의 훈련. 어제의 판단을 돌아보고 오늘의 방향을 점검한다. 둘째, 감정의 훈련.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이끌지 않게 다스린다. 셋째, 행동의 훈련. 결심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긴다. 이 3가지가 내 하루의 틀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회장님, 그렇게 매일 반복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반복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반복의 끝에서 나온다. 실제로
내 인생의 전환점들은 모두 이 단조로운 새벽의 반복 속에서 태어났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루틴 속에서 강해진다. 매일의 훈련이 위기에서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새벽을 훈련의 장으로 삼는다. 게으름을 이기고 어제를 넘어서며 조용히 나 자신을 단련한다. 그 작은 훈련이 쌓여 결국 내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배웠다. 사업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기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 아침 태도와 마음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아침은 내게 사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오늘 만날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그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을 얻을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만남의 온도가 달라진다. 상대방은 내 진심을 느낀다.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온도다. 따뜻함이 스며들면 신뢰가 자란다. 한 번은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상대 회사 회장은 냉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계약서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기로 했다. 회의실에 들어가서도 처음엔 계약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의 건강과 가족 이야기를 물었다. 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었다. 대화가 이어지고 마지막 10분이 지나자 그가 먼저 말했다. 이 회장님, 함께 합시다. 그날의 계약은 숫자가 아닌 진심이 만든 결과였다.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계산으로 접근하면은 마음의 문이 닫힌다. 진심으로 다가가면은 마음이 열린다. 나는 늘 임원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다. 주식보다, 건물보다, 기술보다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나는 늘 사람을 떠올렸다. 어제 만난 이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이 상처가 되진 않았는가? 혹은 내 무심함이 누군가를 외롭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면 다음 날의 관계가 달라진다. 아침의 반성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나는 회사 문을 들어서며 항상 경비원에게 인사했다. 청소하는 분에게도, 엘리베이터 안의 직원에게도 먼저 인사했다. 작은 인사 한마디가 조직의 공기를 바꿨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들의 눈빛 속에 존중이 생겼다. 존중은 조직의 가장 강한 접착제다. 한 번은 경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출근이 즐겁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깨달았다. 작은 존중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모든 만남에서 상대방을 한 단계 높여대었다. 그 존중이 신뢰를 낳고 신뢰가 성과를 낳았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변한다. 존중받은 사람은 책임감으로 성장하고 무시당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움츠러든다. 관계는 거울이다.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침마다 다짐한다. 오늘 만날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자.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자산이 되었다. 나는 위기를 수없이 겪었다. 1970년대의 혼란, 90년대 외환 위기, 그리고 수많은 불황의 파도들.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두려웠지만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전략이다.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중심을 잡는다. 감사는 시선을 문제에서 기회로 돌린다. 불평은 시선을 막고 감사는 시야를 넓힌다. 나는 매일 아침 감사 목록을 썼다.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일할 동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도전할 시간이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엔 형식 같았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다. 감사할 이유를 찾는 동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다. 한 번은 회사가 큰 자금난에 빠졌을 때였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은행에서 전화가 올까봐 불안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감사했다. 그래도 아직 회사가 있다. 아직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 그 감사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불평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행동하게 만든다. 결국 나는 그 위기를 이겨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집중의 기술이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잃은 것에 매달린다. 감사는 에너지를 모으고 불평은 에너지를 흩어놓는다. 위기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늘 3가지를 감사했다. 첫째, 건강. 아무리 큰 성공도 건강 없이는 무의미하다. 둘째, 사람. 혼자서는 어떤 일도 완성할 수 없다. 셋째, 시간. 오늘이라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 3가지를 잃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감사는 또한 사람을 연결한다. 감사하는 리더 곁에는 자연스레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불평하는 리더 곁에는 늘 핑계를 찾는 이들이 모인다. 나는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했다. 수고했네. 덕분이야.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조직의 공기를 바꿨다. 감사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충성을 만든다. 나는 지금도 새벽에 감사한다. 오늘 눈을 떴다는 것, 아직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3가지로 하루를 연다. 감사는 하루를 밝히는 불빛이다. 그 불빛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인다. 나는 늘 믿었다. 회사를 움직이는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명령이 아니라 작은 존중과 따뜻한 인사였다. 출근길에 나는 늘 같은 습관을 반복했다. 현관문을 지나며 경비원에게 인사했다. 청소하는 분께 수고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을 만나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사람들이 놀랐다. 회장이 먼저 인사하는 것이 어색했던 것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달라졌다.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생겼고 회사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한 경비원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출근이 즐겁습니다. 나는 그 한마디에 깊이 울었다. 그는 30년 동안 회사 문을 지켰지만은 임원에게 인사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존재의 인정이라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보이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을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은 자신을 다해 일한다. 인사는 조직의 온도를 바꾼다. 무표정한 얼굴이 미소로 바뀌면 냉정한 분위기가 신뢰로 변한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리더다. 그 한마디가 신뢰를 만든다.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신뢰는 존중 위에서만 자란다. 어느 날 회의 전에 나는 모두에게 물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요? 일부는 당황했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다. 업무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를 먼저 꺼내자 회의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문제가 생겨도 숨기지 않았다. 신뢰가 생기면은 문제는 커지기 전에 해결된다. 존중은 조직의 근육이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위기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 나는 작은 약속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존중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협력사 대표와의 점심 약속이 있었다. 그날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혔다. 비서가 약속을 미루자고 했다. 나는 말했다. 회의는 내일도 할 수 있지만 신뢰는 오늘 지켜야 한다. 그 약속은 나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상대방에게 보낸 신호였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 점심 이후 우리는 10년 넘게 함께 했다. 돈이 아닌 신뢰가 만든 관계였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존중은 조직의 가장 강한 기둥이다. 그리고 인사는 그 기둥의 첫 벽돌이다. 오늘도 나는 회사 문을 들어서며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그 단순한 행동이 회사를 지키고 조직을 하나로 묶는다. 존중과 인사, 이 두 단어가 내가 평생 지켜온 경영의 뿌리다. 나는 경영을 하며 수없이 많은 계약서를 써왔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약속은 종이에 쓰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약속, 그것이 진짜다. 그 약속 하나가 회사를 살리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나는 약속을 신뢰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큰 약속도 지킨다. 많은 이들은 거대한 계약을 꿈꾸지만 정작 일상의 작은 약속에는 무심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침에 세운 약속, 오늘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지킨다. 그 다짐 하나가 내 하루를 단단히 붙들었다. 한 번은 협력사 대표와 점심 약속이 있었다. 그날 오전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혔다. 비서가 말했다. 회장님, 이 약속은 미루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회의는 내일도 할 수 있지만 신뢰는 오늘 지켜야 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회의를 미뤘다. 점심자리에서 그 대표는 말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날 우리는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서로를 믿는 동반자가 되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매일의 약속으로 쌓이는 무형의 자산이다. 회사가 커질수록, 사람은 바빠질수록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 작은 약속이 무너질 때 조직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큰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작은 약속 10개를 지키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 약속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늦지 않는 것, 끝까지 듣는 것, 끝난 일도 책임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약속이다. 나는 회의를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회의실에서의 한마디보다 현장에서의 한 걸음이 더 큰 신뢰를 만든다. 신뢰는 결국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다. 신뢰받는 회사에는 투자자가 몰리고 신뢰받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신뢰는 시장의 통화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화폐다. 나는 오늘도 새벽에 어제의 약속을 떠올린다. 어제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가? 그 점검이 나를 바로 세운다. 약속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구조물이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인생도 회사도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끝까지 지켜라. 그것이 나를 믿게 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회사를 지키게 한다. 약속의 뿌리는 작지만 그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오래 선다. 그리고 그 나무가 바로 신뢰라는 이름으로 자란다. 나는 늘 말했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인생은 멈추고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인생은 움직인다. 머릿속의 계획은 누구나 세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실행의 힘이다. 젊은 시절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쏟았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계획과 달랐다. 시장은 변했고 사람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완벽한 계획보다 불안전한 실행이 낫다. 실행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다리다. 다리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듯 행동이 없으면 목표는 영원히 머릿속에 머문다. 나는 매일 아침 3가지 행동을 정했다. 첫째, 사람에 관한 일. 누구에게 전화할 것인가? 누구를 격려할 것인가? 누구와 식사하며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사람이 우선이었다. 사업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략에 관한 일. 오늘 내릴 결정은 무엇인가?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끝낼 것인가? 방향을 잃은 노력은 낭비다. 셋째, 배움에 관한 일.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나는 이 3가지를 아침에 정하고 하루 동안 반드시 실행했다. 다 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하나라도 하면 전진이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어제 못했다면 오늘 하면 된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하면 된다. 이 반복이 인생의 궤적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동기가 생길 때만 행동한다. 기분이 좋을 때만, 자신감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기분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양치하듯 행동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온다. 한 번은 한 노학자를 만났다. 그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글을 썼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밥 먹듯이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활이지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쳤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중요한 일은 결심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날 이후 실행은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행동은 근육이다. 처음엔 무겁지만 매일 쓰면 강해진다. 처음엔 의식해야 하지만 나중엔 자연이 된다. 습관이 된 행동은 인생을 자동으로 성장시킨다. 그것이 내가 믿는 실행의 복리 효과다. 나는 오늘도 새벽에 묻는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움직인다. 작은 행동이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생각은 머리에 남지만은 행동은 현실에 흔적을 남긴다. 부자는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제나 아침에 시작된다.
나는 평생을 살며 확신하게 되었다. 인생의 승부는 매일 아침에 결정된다. 하루를 여는 자가 인생을 열고 새벽을 붙잡는 자가 미래를 붙잡는다. 부자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고 게으른 자의 하루는 변명으로 시작된다. 이 작은 차이가 세월이 지나면 거대한 격차가 된다. 젊은 시절 나는 늘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결국 가장 강력한 비법은 단순한 습관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감사하고 점검하고 실행하는 것, 그 단순한 루틴이 내 인생의 근육이 되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3달이 지나자 익숙해지고 1년이 지나자 그것 없이는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다. 새벽은 나의 일상이자 나의 신앙이 되었다. 나는 새벽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배우고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어떤 행동으로 하루를 채울 것인가? 그 3가지 질문이 내 인생을 움직였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존중은 관계를 지키며, 실행은 세상을 바꾼다. 이 3가지를 잃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아침을 바꾸는 것이다. 내일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며, 그 변화가 모여 인생이 바뀐다.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 습관의 출발점이 바로 새벽이다. 나는 80이 넘은 지금도 새벽에 일어난다. 세상은 변했지만 새벽의 가치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새벽은 나에게 하루의 설계도이며 삶의 나침반이다. 감사로 시작하고 존중으로 이어가며 실행으로 완성하는 이 3단계, 이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하루를 제대로 여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시간을 지배하고 태도를 세우며 감사와 존중을 잊지 않는 사람, 그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그 속에서 나는 다시 다짐한다. 오늘도 초심으로 시작하자. 이 결심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내일의 승부는 오늘 아침에 이미 결정된다. 하루를 여는 자가 인생을 연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어 증명한 진리다.